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이제 예상 아닌 예상을 했었죠. 이재명이가 G7 뭐 정상회담에 간다라고 하는데 그 가봤자 별 의미도 없다. 이거 뭐 6월 15일 날 뭐 떠나든지 뭐 16일 날 뭐 떠나든지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차라리 성재준이 생일이 6월 15일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제 생일이 6월 15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예측이나 예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너무나 명백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명확하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팩트 체크 한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초청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참관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팩트지만 자격이 중요한 거잖아요. 초청인 자격이냐 참관인 자격이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실상 참관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NGO 단체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관인으로 가는 것이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관인 자격으로 간다 없었죠.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초청인 자격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 같은 경우도 초청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다 이번에 명확하게 참관인 옵저버 자격으로 갔습니다. 외교 참사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강요적인가요? 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애당초 얘기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받아가지고 G7에 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니까 기사 제목도 초청받아서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초청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명확하게 캐나다 정부에서 얘기했던 걸 들어본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President Lee will attend the G7 summit in Canada as an observer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옵저버 자격으로 간 것이지 앙비체 자격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관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강유정이가 나와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마치 그러니까 옵저버 자격으로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뭐다? 개수작이다. 오죽 정말 딸렸으면 오죽 정말 외교적인 능력이 부족했으면은 그 문재인이조차 또한 마찬가지로 초청인 자격으로 갔었는데 가가지고 뭐 퍼자거나 무슨 뭐 꾸벅꾸벅 졸기를 했는데 초청인 자격으로 가기는 갔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가가지고 잘 수도 없는 거예요. 참관인 자격인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있지도 못한데 제대로 확대 세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저기서 다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세션이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무슨 뭐 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들이 그런데 제가 진짜 구역질이 나는 게 뭐냐면 참관인 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세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상 공동성명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문재인조차도 안 그랬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론들이 지금 무슨 뭐 이재명이가 세계 무대에 지금 막 등장을 한다. 토할 것 같아. 뭐 G7 외교에 무슨 뭐 대비를 한다. 심지어는 무슨 뭐 선진국 외교에 무슨 뭐 핵심 축을 이뤄냈다. 뭔 놈의 축을 이뤄냈습니까? 기록을 만들긴 기록을 만들었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참정국 자격으로 참정국이란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거 자체는 무슨 뭐 기적이라고 해나? 이거 뭐 기록 아닌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보십시오. 이 대통령 G7에서 AI, 에너지, 민주주의 외교에 대해 가지고 3대 선언을 한다는데 뭔 놈의 선언합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안자는 있겠지, 그치? 참가국이 근데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뭔 놈의 그거를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서명조차도 이름조차도 쓸 수가 없는데 그 한겨레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팩트를 정달을 했었죠. 보십시오. G7과 관련돼 가지고 한겨레가 쓴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지금 써놨습니까? 취임 12일 만에 정상회고 무대에 오르는 것인데 다자회의인데다가 참관국이라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가 있죠. 근데 이것만이 지금 한계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왜 대한민국은 이번에 제대로 한미 관계가 인정을 못 받았을까?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왜 대한민국이 인정을 못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G7의 지금 최대 이슈가 뭐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터졌던 이란과 이스라엘 이 지금 이제 양측의 전쟁 지은 거의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제 한국이 입장을 밝힐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서는 게 맞죠. 이란
이란이 아니라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금 더 힘이 요즘 세졌습니다. 트럼프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이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밝혔고요. 아예 그리고 대놓고 이스라엘 방어 체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나토가 됐거나 다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미 관계,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쪽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재명이라고 하지 말자. 너희의 이재명, 개딸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만한 소리나 하고 있겠지.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을 중단해야 된다. 누가 모르냐고 그거를. 바보 아닙니까? 싸움을 중단해야 된다. 누가 모르냐? 다 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또 두 번째 이 지금 G7의 최대 이슈가 이 질렌스키 아니겠습니까? 푸틴과 질렌스키의 관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 또 관심사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이가 이제 그 질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질렌스키를 공식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다르게 초청을 받은 게 맞습니다. 이재명도 초청이 됐지만 참관국 자격으로 초청이 됐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실이 지금 무슨 뭐 이재명과 질렌스키가 대화할 수 있다. 뭐 대화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화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질렌스키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떠들었던 얘기가 다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인데 이거 왜 끼어드냐? 미친 인간인 것 같아 진짜. 아무 소리나 그러니까 짓거렸던 겁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이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나? 국정원에서 북한군 전쟁 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는데 고문 기술을 전수하라도 하겠다라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정신 이상자예요. 애당초 북한이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 러시아 편에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단순한 지금 동맹 관계가 아니라 혈맹 관계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바꿔 얘기해서 한반도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자동적으로 누구도 참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의 편에서 참전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파병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없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뭔가 무기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곧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이런 인간한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가 표를 줬다라는 게 비극인 거예요. 중국과 대만 이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 아니었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고. 중국에 실시하면 되고 대만에도 실시. 이게 이재명이었는데 무슨 놈의 지금 도대체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외교적인 관점이 있겠으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무슨 관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G7에 이어가지고 나토까지 이미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나토에 참석을 할지 말지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이재명 정부예요. 뭐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합니까?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입장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나토에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나토에 가겠다는 입장조차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로 어떻게 지금 된 거예요? 참관국 자격으로 G7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대통령실은 지금 무슨 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무슨 조율하고 있다. 확대 세션에 참석한 전후 G7 회원국을 포함해가지고 무슨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협의의 진전이 있어서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가 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트럼프랑 무슨 기시다 총리랑 대화는 할 수가 있겠죠. 대화 정도는 할 수가 있겠고 그거 짧게 한 무슨 몇 분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정상회담이라고 또 막 온 설레발이라고 한 설레발은 다칠 텐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바로 그러면은 언론들이 떠들었던 것처럼 G7 이후에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랑 딱 무슨 양자회담한다. 개꿈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외교 참사가 다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무리 빨아제낀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무엇인지는 보도를 해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